졸업식 날 아침, 학교 정문 앞에 검은 세단 10대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는 3년 동안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을 견뎌왔습니다. 입학식 날부터 시작됐죠. 강준호, 아버지란이 왜 비어있죠? 재단 이사 아들 민석이가 비웃었어요. 아빠 없는 거 아니야? 그날부터 매일이 악몽이었습니다. 사물함이 뒤져지고 급식실에서 밥에 국이 쏟아졌죠. 아빠 없는 새끼는 급식도 제대로 못 먹나? 결국 교장실로 불려갔어요. 편모 가정이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자퇴하세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교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런데 졸업식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게 뭐지? 1분 간격으로 정렬된 차량들, 운전병들이 일제히 하차했어요. 그리고 모두 중앙세단만 응시한 채 멈춰섰죠. 우리 학교 교장이 4층에서 그 광경을 보더니 맨발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3월의 화창한 봄날, 명문 사립고등학교 강당은 입학식을 맞이한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모든 자리가 부부 단위로 채워져 있었는데 유독 한 자리만 여성 혼자 앉아 있었답니다. 바로 강준호의 어머니 강민지였어요.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슬금슬금 그녀에게로 쏠렸고 작은 수근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혼자 오신 분 계시네? 요즘 시대에 혼자 오시다니. 민지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정면을 응시했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드디어 학생들이 각자의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1학년 3반 교실 앞문이 열리더니 40대 중반의 담임교사 정태수가 들어섰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학생들을 천천히 훑어봤죠. 자, 여러분. 나는 정태수 선생이다. 앞으로 3년간 너희를 맡을 담임이지. 그의 목소리엔 권위가 가득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서류 정리만 하고 끝낼 거다. 입학 전에 제출했던 부모님 직업 조사서 다들 가져왔지? 학생들이 우르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는 한 명씩 서류를 받아들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김민석, 아버지 학교 재단이사. 좋아. 박서연, 아버지 대기업 임원. 괜찮네? 그렇게 반 학생들의 서류를 받아보던 그가 한 서류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독 오래 응시하더니 눈썹을 찌푸렸죠. 강준호, 뒷자리에 앉아있던 준호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네, 선생님. 아버지란이 왜 비어있죠?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준호에게로 쏠렸어요. 그게 군인이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죠. 정교사는 비웃음 섞인 어조로 다시 물었습니다. 군인? 무슨 계급이신데요? 장성? 영관? 잘 모르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라 특이하네요. 앉아. 그 순간 교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푸아하? 아빠 계급도 모른대. 옆자리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짜 아빠 없는 거 아니야? 군인이라고 둘러대는 거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귓가가 뜨거웠고 눈시울이 붉어졌죠. 한편 복도에 서 있던 민지는 교실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입학식이 완전히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 교실로 올라왔습니다. 정태수는 복도에서 민지와 마주쳤어요. 강준호 어머니시죠? 혼자 오셨네요? 남편이 바빠서.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어요. 반짝이는 검은색 차체에 크롬 엠블럼이 햇빛에 번쩍이더라고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단정한 교복 차림의 학생이 내렸는데 바로 김민석이었습니다. 교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교사 몇 명이 황급히 나와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아드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민석 학생, 아침은 드셨어요? 민석이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복도를 걸어갔죠. 그 뒤를 따르는 몇몇 아이들의 눈빛엔 동경과 질투가 섞여 있었답니다. 교실에 들어선 민석이의 시선이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준호에게 꽂혔어요. 이야, 너 어제 그 애구나. 투스타 아들? 준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천천히 걸어와 준호 바로 옆자리에 턱 하고 앉았어요. 근데 신기하다. 아빠 진짜 있어? 나 여기 3년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석이와 그의 무리가 준호의 사물함 앞에 모여들었어요. 준호가 급식실로 간 사이 민석이가 사물함 문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우직근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부서졌죠. 사물함 안을 뒤지던 민석이의 손에 액자 하나가 잡혔어요. 준호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사진은 없네? 진짜 없네. 역시 거짓말이었나 봐. 민석이는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찍기 시작했어요. 찌 있게 사진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찢어진 어머니의 얼굴이 준호의 얼굴과 분리됐죠. 민석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작게 찢어나갔어요. 필요 없겠다. 어차피 거짓말쟁이잖아. 그때 급식실에서 돌아온 준호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석이가 마지막 조각까지 찢어 바닥에 뿌리는 순간이었죠. 준호는 달려가 바닥에 흩어진 사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어머니의 얼굴 조각을, 자신의 얼굴 조각을 모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어요. 민석이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 울지 마. 아빠 없는 건 네 잘못 아니잖아. 응? 그 말에 주변 아이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준호는 조각난 사진들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교실을 나갔습니다. 방과 후 집에 돌아온 준호는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사진 조각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퍼즐처럼 맞춰보려 했지만 너무 작게 찢어져서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복원할 수가 없었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책상 위에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준호야, 이게 뭐니? 준호는 황급히 사진 조각들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제가 실수로. 수업 시간 교실은 수행평가 발표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동안 준비한 역사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주 동안 밤새워 준비한 발표 자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작성한 원고였어요. 정 교사가 출석부를 펼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수행평가 발표 날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첫 번째 발표자 강준호.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단 앞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 실태와 그 의미입니다. 준호의 발표가 시작되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설명, 풍부한 자료, 깊이 있는 분석까지 한 학생이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준호 진짜 잘하네. 자료 개 많아. 인정. 나보다 100배는 잘했는데. 15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준호가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정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채점표에 뭔가를 적어내려가고 있었어요. 칭찬 한마디 없이 말이죠. 다음 김민석. 민석이가 여유롭게 교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PPT를 켜자 화면에는 대충 인터넷에서 복사한 듯한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발표 내용도 원고를 그대로 읽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뭐 그렇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누가 봐도 준비가 부족한 게 티가 났거든요. 하지만 정교사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석아, 역시 체계적이야. 핵심을 잘 정리했어. 좋아. 정교사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민석이는 우쭐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죠.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정교사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 이번 수행평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김민석 A+, 이서연 B+, 박지훈 B, 강준호 C. 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15분 넘게 발표했고 자료도 가장 많았는데 C라니.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정교사는 차갑게 준호를 쳐다봤죠. 객관적 평가야. 불만 있어? 네, 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제 발표 시간도 가장 길었고 자료도 직접 조사한 건데요. 평가 기준은 시간이나 자료량이 아니야. 내용의 질이지. 그걸 이해 못하겠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보든가. 아, 아버지 없지? 그 순간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민석이가 가장 크게 웃으며 책상을 탁탁 쳤습니다.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주먹이 저절로 떨렸고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주먹을 꽉 쥔 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은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준호는 혼자 급식을 받아들고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죠. 여기라면 조용히 먹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집어드는 순간이었어요. 야, 여기 우리 자리야. 민석이와 그 무리 4명이 준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급식실을 둘러봤어요. 빈자리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빈자리 많은데요. 민석이는 비웃듯 웃더니 갑자기 준호의 밥그릇을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든 국그릇을 준호의 밥 위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쏟아부었죠. 뜨거운 국물이 하얀 밥 위로 쏟아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빠 없는 새끼는 급식도 제대로 못 먹나? 이렇게 먹어야 목 넘어가지? 주변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촬영을 시작했죠. 와, 미쳤다. 이거 대박인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국물 범벅이 된 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에 뜨거운 국물이 튀어 화끈거렸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뜨겁게 타올랐죠. 급식 선생님은 멀리서 이 광경을 봤지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못 본 척하는 거였어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야, 먹고 가. 아깝잖아. 네 같은 애는 이런 급식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연금도 안 나오는데. 민석의 무리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핸드폰 카메라는 여전히 준호를 향하고 있었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급식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점심마저 이렇게 된 거죠. 준호는 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벽에 기댄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방과 후 준호 어머니 강민지는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교장실에서 온 문자였는데 내용은 간단했죠. 오늘 오후 5시까지 교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면담이 있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서둘러 학교로 향했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교장 이봉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 남자의 태도와 분위기가 뭔가 범상치 않았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학교 재단 이사 김재호입니다. 앉으시죠. 민지는 의자에 앉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재단 이사까지 나왔다는 건 이게 단순한 면담이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느껴졌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부르신 건 다름이 아니라 강준호 학생에 관한 심각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각한 논의요? 무슨 일입니까? 교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류를 한 장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의 가정 환경이 우려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민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가정환경? 지금 뭐라는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정 환경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재단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죠. 부인, 오해는 마십시오. 다만 편모 가정이라는 게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는 명문이다 보니 학부모님들께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그 순간 민지의 귓가에서 윙 소리가 울렸어요. 편모 가정? 지금 내 앞에서 감히?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편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그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학교 분위기와 다른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말이죠. 재단 이사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비즈니스맨 특유의 차가움이 묻어났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퇴를 권고합니다. 좋게 합시다. 물론 전화갈선도 도와드리고 보상도 생각해드릴 수 있습니다. 민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아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려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지는 꾹 참았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혹시 아드님이 민석이죠? 재단 이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미세하게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무슨? 제 아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답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을 바라보는 군인의 눈빛처럼요. 알겠습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일어서며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체육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은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체육교사가 호루라기를 불며 소리쳤죠. 자, 팀 나눈다. 민석이 네가 한 팀 주장해라. 민석이가 씩 웃으며 학생들을 하나씩 지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민석이가 갑자기 준호를 보며 손댄을 하는 거예요. 준호, 우리 팀으로 와.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뭐야? 민석이가 왜? 평소라면 준호를 절대 자기 팀에 넣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이상하게 먼저 부르더라고요. 주변 아이들도 수군거렸지만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민석이 팀으로 걸어갔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공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학생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운동장에 가득했죠. 그런데 갑자기 민석이가 준호를 향해 달려오더니 공을 패스하는 듯한 동작을 보였어요. 준호, 받아! 준호는 반사적으로 공을 받으려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석이의 발이 공이 아닌 준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파오? 엄청난 소리와 함께 준호의 코에 민석이의 발이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으아, 준호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자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줄줄 흘러내렸죠. 코피였어요. 붉은 피가 하얀 체육복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교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야,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민석이가 능청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실수였어요.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민석이는 말하면서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주변 아이들도 기득기득 웃음을 터뜨렸죠. 체육교사는 한숨을 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준호야, 씻고 와. 그리고는 다시 경기를 진행시키려고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아무도 준호를 보건실에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운동장 구석에 있는 수도로 걸어갔어요. 코피는 계속 흘러내렸고 체육복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죠.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물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던 준호는 수도 위 작은 물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어요. 코밑이 온통 피로 범벅이 된 얼굴, 부어오른 코, 그리고 그 속에서 텅 빈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준호의 모습. 준호는 물에 비친 그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그걸 누를 방법을 몰랐어요. 그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또 씻을 뿐이었죠. 언제까지 참아야 해. 밤 11시 준호의 방문 너머로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운 준호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어머니 민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향했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화면을 응시하던 그녀가 마침내 누군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리더니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지,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이제 한계야, 준호가. 준호가 너무 힘들어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 미안해. 그 목소리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죠. 어머니는 눈가가 붉어지며 말을 이었어요. 임무가 중요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가 필요해. 지금 당장. 곧 끝나. 이번 작전만 마무리하면. 그 말 3년째 듣고 있어. 준호는 매일 혼자 싸우고 있다고.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졸업식엔 꼭 갈게. 약속해. 정말? 정말 올 수 있어? 약속해. 우리 아들 많이 컸지?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웃음을 지었어요. 너무 많이 컸어. 너 못 알아볼 거야. 목소리도 변했고.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단 말 그만해. 그냥 와줘. 제발. 꼭 간다. 우리 아들 얼굴 보러.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죠. 침실 한쪽 구석.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하나하나 치우더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군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반짝이는 대령 계급장이 놓여 있었죠. 민지는 그 군복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계급장을 쓰다듬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교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정교사가 한 뭉치의 종이를 들고 교실로 들어오더니 교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학부모 상담 주간 안내문이야. 다음 주부터 학부모 상담이 시작되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전달하고 상담 신청하라고 해. 학생들이 하나둘 나와서 안내문을 받아갔어요. 정교사는 팔짱을 낀 채 교실을 둘러보다가 덧붙였죠.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오셔도 되고 한 분만 오셔도 돼요. 뭐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으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그 순간 정교사의 시선이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준호에게 멈췄습니다. 정교사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가더니 마치 무심한 듯 던지는 말투로 말했어요. 준호는 어머니만 오시겠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준호 쪽을 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실 앞쪽에서 민석이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선생님, 준호는 아빠 없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교실 여기저기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준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주먹을 쥔 손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죠. 그리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앙 준호가 책상을 있는 힘껏 내려쳤어요. 교실 안의 모든 웃음이 딱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죠. 닥쳐. 준호의 목소리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을 만큼 낮고 격렬했어요. 정교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강준호, 수업 중에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준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죠.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제발. 준호는 소리를 지르다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교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교사도 민석이도 다른 학생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교실 문을 확 열고 뛰쳐나갔어요. 복도로 나온 준호는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준호의 오열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졸업식 일주일 전 아침이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 갑자기 대형 트럭 한 대가 멈춰서더니 뒤이어 굴착기랑 포클레인 같은 엄청난 중장비들이 줄줄이 들어왔답니다. 그 광경을 본 등교하던 학생들이 깜짝 놀라 멈춰섰죠. 우와, 저기 봐. 엄청난 장비들이다. 뭐야, 학교 부수는 거야? 공사 인부들이 우르르 내려서는 순식간에 정문 주변에 노란색 안전 펜스를 둘러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문 바로 옆에 커다란 팻말을 세웠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도로 확장 공사 시행, 땡땡 시청, 기간 7일간 협조 바랍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졸업식 바로 앞두고 갑자기 공사를 왜 해? 진짜 타이밍 최악이네. 그때 교장실에서 급히 뛰어나온 이봉수 교장이 공사 현장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말이죠. 잠깐만요. 여기 책임자 누구시죠? 헬멧을 쓴 공사 관계자가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입니다만. 이게 무슨 공사예요? 누가 허가했어요? 우리 학교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는데. 공사 관계자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시청에서 직접 지시받았습니다. 여기 공문 보시면 됩니다. 교장이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우리 학교가 요청한 적 없는데요. 졸업식이 일주일 남았다고요? 저희도 갑작스럽긴 했습니다만 고위직에서 특별 지시라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완료하라고 하더라고요. 고위직이요? 누가? 그건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냥 시청 담당자분이 굉장히 윗분의 지시라고만.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해. 교장은 황급히 교감을 불렀답니다. 교감이 헐레벌떡 뛰어오자 교장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교감, 이거 뭔가 심상치 않아. 졸업식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도로 확장 공사라니. 혹시 무슨 큰 행사라도 있는 건가요? 그게 문제야.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고위직 특별 지시라고 하잖아. 바로 그날 오후였어요.
학교 주차장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답니다. 관리 직원들이 주차장 입구 쪽 가장 좋은 자리에 빨간 원뿔을 주르륵 세우더니 커다란 입간판을 설치했죠. VVIP 차량 전용 공간, 일반 차량 주차 금지. 그 광경을 본 교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야, 저거 봐. VVIP래. 무슨 행사 있나? 졸업식에 무슨 대단한 사람 온대? 아니, 매년 졸업식 하는데 이런 적 없었잖아. 정태수 교사도 그 자리에 섰답니다. 졸업식에 무슨 대단한 사람 온대? 교육감? 아니면 국회의원? 그 정도로 VVIP까지 쓸까? 진짜 궁금하네.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하지만 교장실에서는 이봉수 교장이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침에 받은 공사 공문이 펼쳐져 있었고요. 설마 졸업식 당일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리더니 준호의 어머니가 세면대 앞에 서 있었죠. 거울 앞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천천히 화장을 시작했어요.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화장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한 번, 두 번 조심스럽게 화장을 이어갔어요. 화장을 마친 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오래전 군복을 입던 시절 예비역 행사에 입었던 그 정장. 먼지를 털어내고 다림질까지 정성스럽게 마친 뒤 어머니는 천천히 옷을 입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는데 거실의 환한 불빛 때문에 잠에서 깬 거였죠. 준호는 거실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화장을 하고 정장까지 차려입은 어머니.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차려입어? 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다가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졸업식이 뭐가 특별해? 목소리에는 지친 냉소가 가득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축하해주지 않았고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천천히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올 거야. 순간 준호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또 그 얘기야? 엄마, 제발 그만해. 진짜야. 오늘은 진짜 와. 안 믿어. 나 이제 안 믿는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그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학식 때도 그랬잖아.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셨잖아. 학부모 상담 때도 운동회 때도 매번 똑같았어.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오늘은... 그 순간 준호가 어머니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호는 가방을 확 집어들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난 먼저 갈게. 혼자.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준호가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자마자 문자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8시 정각 도착. 준비 완료. 발신자는 여보였어요. 오전 7시 30분. 학교 교문 앞은 아직 한산했어요.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죠. 그런데 곧 고급 승용차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차량이었어요. 교문 앞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7시 50분이 되자 멀리서 한 대의 차량이 천천히 접근해왔어요. 광택이 흐를 정도로 반들반들한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다른 차들과는 뭔가 달라 보이는 분위기였죠. 세단은 교문 정면 앞에 정확히 정차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번호판을 보고는 엄마를 툭 쳤습니다. 엄마, 저 차 번호판 좀 봐. 번호판에는 국방 01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주변 학부모들도 하나둘 그 번호판을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 저게 군 차량 아니야? 01이면 그것도 엄청 높은 사람 아냐?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그 남자의 움직임은 일반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각이 딱딱 잡힌 동작, 군인 특유의 그 절도 있는 자세였죠. 남자는 뒷문 옆으로 걸어가더니 직립 자세로 딱 멈춰섰어요.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은
힐끗힐끗 그 차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궁금했죠. 저 안에 누가 타고 있는 걸까? 저게 뭐지? 무슨 일 있나? 혹시 국방부 장관이라도 오는 거 아니야? 교문 경비원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 세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온몸이 굳어 있었죠. 시간은 7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단의 뒷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운전병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교무실 창문에서 교장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교장의 얼굴에는 불안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7시 55분 정각 두 번째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국방영이라는 번호판을 단차량이 1호차 뒤에 정확히 5m 간격을 두고 멈춰섰어요. 마치 자로 깸 듯한 완벽한 정렬이었죠. 그리고 1분 뒤 7시 56분 국방영3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어? 저거 또 왔어. 무슨 일이야? 국방부 차량 아니야? 뭐 행사 있나? 그런데 멈출 줄 모르더라고요. 7시 57분 국방영사와 국방영호 두 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며 일렬로 도열했어요. 각 차량마다 운전병들이 하차해서 차 옆에 꼿꼿하게 섰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대통령 행사장 같더라고요. 뭐야? 이거 대체 몇 대가 오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7시 58분 국방영육부터 국방영구까지 연속으로 도착했어요. 4대의 검은 세단이 차례차례 정확한 위치에 멈춰섰고요. 이제는 학생들까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찍어야 돼. 완전 미쳤다. 이거 뭐야? 군대 나온 거 아니야?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대박이다. 교문 앞 도로가 완전히 봉쇄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7시 59분 마지막 차량 국방영십이 도착했습니다. 총 10대의 검은 세단이 교문 앞에 완벽하게 일렬로 정렬된 순간이었죠. 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학부모들은 완전히 얼어붙어 말을 잃었고 학생들은 미친 듯이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야? 대통령이라도 오는 거야? 아니, 국방부 차량이 왜 여기 이렇게 많이? 바로 그 순간 교무실에서 교장이 급하게 뛰쳐나왔어요. 복도를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게 뭐야? 저게 대체 뭐야? 그리고 3층 창문에서 지켜보던 정교사의 얼굴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 시각 교문 안쪽에서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어요. 차문이 열리고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는데 바로 학교 재단 이사이자 민석이 아버지인 김재호였죠. 예비역 중령 출신답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옆에 있던 이사회 멤버들과 함께 교무실로 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재단 이사의 걸음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의 시선이 정문 쪽에 줄지어 서 있는 10대의 검은 세단을 향했거든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저건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이사회 멤버 한 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이사님, 무슨 차량들인가요? 뭐 특별한 겁니까? 재단 이사는 차량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국방부 의전 차량이야. 그 말에 이사회 멤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국방부요?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혹시 교육청 감사라도 온 건가요? 재단 이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저 정도 규모면 별 3개 이상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 3개면 투스타 장군급이란 걸 모를 리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교장 이봉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사님, 저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교무실에 장교들이... 재단 이사는 교장의 말을 끊고 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강준호 아버지가 군인인가? 교장은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사님. 그 애는 편모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재단 이사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군생활 30년 동안 익힌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확인해. 당장 확인해봐. 교장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강준호 학생 아버지 신원조회, 정확한 직업이랑 소속 전부 다 확인해서 바로 보고해. 바로 그 순간 8시 정각이 되자 양쪽 세단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2호차와 9호차의 뒷문이 정확히 같은 타이밍이 열리더니 군 정복을 갖춰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군복, 그리고 가슴에는 특전사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학부모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들 군인 아냐? 대답도 채 나오기 전에 3호차와 8호차의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가슴에 공수부대 마크를 단 대령 2명이 내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4호차와 7호차에서도 문이 열리며 기계화사단 마크를 단 대령 2명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5호차와 6호차에서 해병대 마크를 가슴에 단 대령 2명까지 총 8명의 대령들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중앙 세단, 그러니까 1호차를 에워싸는 경호 대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의 어깨에는 모두 은색 별 2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재단 이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더니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전부 현역 대령. 8명의 대령들은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완벽한 군사 동작이었죠. 마치 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그 순간 학교 정문 앞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죠. 학부모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군인이야? 영화 촬영하냐?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모두가 그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거든요. 8명의 대령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중앙세단만을 응시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8시 1분. 드디어 중앙세단의 운전병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문에 손을 올리더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양쪽에 도열한 8명의 대령들이 일제히 거수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오른손이 모자챙에 닿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운전병이 문을 열었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구두였습니다. 완벽하게 닦인 가죽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더라고요. 구두가 땅에 닿자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어요. 곧게 다림질된 군복 바지가 보이고 허리띠가 보이고 상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깨에 카메라가 멈췄어요. 거기엔 은색으로 빛나는 별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별이 3개였어요. 투스타 장군의 계급장이었던 거죠.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날카로운 눈빛과 강인한 인상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준호의 아버지 강도현 장군이었어요. 장군이 완전히 차에서 내리자 8명의 대령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충성! 그 함성이 학교 앞거리 전체를 울렸어요. 장군은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교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재단 이사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투스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그 말만 내뱉었어요. 장군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천천히 학교 건물을 훑었습니다. 바로 그때 4층 교무실 창가에서 한 남자가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바로 이봉수 교장이었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 교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에 시선이 완전히 고정되고 말았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지더니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갑자기 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현. 목소리는 거의 숨소리 수준이었어요. 마치 악몽에서 본 유령을 마주친 것처럼요. 옆에 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교장은 대답도 없이 갑자기 비서를 밀쳐냈어요. 비켜. 그러더니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아니 정확히는 신고 있던 실내화를 복도에 벗어던지고는 맨발로 복도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타닥타닥타닥. 맨발이 차가운 복도,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교장의 모습을 본 교사들이 깜짝 놀라 귀를 비켰죠. 교장 선생님? 하지만 교장은 아무 대답도 없이 계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3칸씩 뛰어내려가는데 그 모습이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그런데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던 중 급하게 뛰어내려가던 교장이 계단 한 칸을 헛디뎠답니다. 휘청거리며 난간을 붙잡아 가까스로 넘어지는 걸 막았지만 그 순간 교장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죠. 2층, 1층. 드디어 1층 복도에 도착한 교장은 이제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정장 재킷이 땀에 젖어 등판에 찰싹 달라붙었고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어요.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지만 교문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학생들과 교사들이 놀란 눈으로 교장을 바라봤어요. 저기 교장 선생님 아냐? 맨발로 뛰고 있어. 드디어 교문 앞에 도착한 교장은 숨을 헐떡이며 투스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서는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굽혔어요. 강 장군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땀방울이 바닥에 똑똑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투스타는 그런 교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봉수. 딱 2글자.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교장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실 줄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었죠. 투스타는 여전히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비역 중위 이봉수. 오랜만이군. 그 순간 주변에 있던 교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교장 선생님이 군인이었어? 중이라고? 저 별 달린 분한테? 투스타 장군의 시선이 교장에게 꽂혔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교장은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답니다. 이봉수, 중위 시절 기억하나? 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장군님. 훈련 중 부하 3명 버리고 혼자 도망쳤지. 기억나나?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교사들의 수군거림도 학생들의 숨소리도 멈췄답니다. 그건 상황이 워낙... 군법회의 직전이었어. 그런데 누가 억지로 전역시켜줬는지 아나? 바로 내 상관이었지. 그게 자네야, 이봉수. 와, 주변 교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어? 부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교장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황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재단 이사 김재호가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투스타 장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님! 투스타 장군이 재단 이사를 내려다봤어요. 그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답니다. 김재호 예비역 중령. 예, 장군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은 자세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재단 이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자네 아들이 내 아들을 괴롭힌 건 알고 있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자네 아들, 민석이지? 어디 있나? 투스타는 교장과 재단 이사를 스쳐 지나가며 교문 안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 저 멀리 운동장 한쪽에 홀로 서 있는 아들의 모습만 보였답니다.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헤치며 나아갔어요. 군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찍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길을 내주었고 투스타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멀리서 준호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운동장 구석에 홀로 서 있었죠. 주변의 소란스러움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발걸음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였어요. 투스타는 준호 앞 5m쯤 떨어진 곳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죠. 3년 만에 보는 아들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어깨는 축 처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그 어린 얼굴엔 견디기 힘든 고통의 흔적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투스타의 가슴이 미친 듯이 아파왔어요. 그때 준호가 묵직한 발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죠. 준호의 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답니다. 별이 3개나 달린 군복, 그 위험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익숙한 눈빛. 투스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어요. 투스타 장군이, 수많은 병사들을 지휘하는 그 위험 있는 투스타 장군이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죠. 주변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투스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그 목소리엔 3년간 참아왔던 그리움과 미안함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깜빡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투스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야, 아빠.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투스타는 바닥에 쓰러진 준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어요. 그리고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일으켜 세웠죠.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준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혼자 견뎌온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투스타는 아들을 꼭 안아주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교장에게 향했죠. 교장실로 갑시다. 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투스타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에는 거부할 여지가 전혀 없었답니다. 교장실로 들어선 투스타는 책상 앞에 앉더니 검은색 태블릿을 꺼냈어요. 교장과 정교사 그리고 재단 이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3년간 이 학교 CCTV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학교 보안 시스템은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그 한마디에 교장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재단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투스타는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날짜는 3년 전. 준호 입학식 다음 날입니다. 화면 속에는 텅 빈 복도가 보였어요. 그때 민석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나타났죠. 사물함 앞에 멈춰선 민석이는 준호의 사물함 자물쇠를 억지로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가족 사진을 꺼내더니 비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찢긴 사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민석아, 네가 이런 짓을... 민석이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투스타는 아무 말 없이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급식실이었습니다. 준호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민석이가 지나가다 일부러 팔꿈치로 준호의 팔을 쳤어요. 식판이 기울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준호의 밥 위로 쏟아졌죠. 주변 학생들이 낄낄대며 웃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로. 실수요? 다음 영상도 보시죠.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체육 시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민석이가 공을 몰고 오다가 갑자기 준호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찼습니다. 공이 준호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고 준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하지만 체육교사는 그냥 지나쳤어요. 장군님, 이건... 아직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상, 교실 안 정교사가 준호를 책상 앞으로 불러 세우고 있었어요. 강준호, 너 아버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거야.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해. 아들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준호가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교사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투스타는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죠. 이 영상들 교육청과 경찰에 이미 전달했습니다. 교장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준호와 투스타 단둘만 남았죠. 투스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준호가 살짝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투스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답니다. 아빠, 왜 3년 동안 안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삼켰던 질문이었죠. 투스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투스타 장군이, 그 위험 있는 장군님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빠가 특수 임무를 맡았단다. 무슨 임무요? 북한 침투 작전 지휘. 신분이 노출되면 너와 엄마가 위험했어.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봐야 했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투스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장에서도 흘리지 않았을 눈물이었죠. CCTV로 매일 널 봤어. 화장실에서 밥 먹는 내 모습, 혼자 운동장 뛰는 내 모습 다 봤단다. 하지만 직접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가 너무 미안했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교실에서 혼자였고 화장실에서 맞았고 아무도 날 봐주지 않았어요. 왜? 아빠는 안 왔어요? 왜요?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투스타가 아들을 껴안았어요. 준호는 처음엔 버둥거렸지만 이내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죠.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아빠, 으아. 복도 끝에서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민지는 두 사람을 조용히 껴안았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죠. 앞으로는 항상 함께 할게. 약속한다. 3개월 후 학교 교무실이 소란스러웠어요. 정태수 교사가 해임 통지서를 받아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30년 교직 생활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교장실에서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봉수 교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학교 폭력을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점 사과드립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는 김재호가 이사직 박탈 통보를 받고 있었어요. 이건 부당해.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통보는 이미 확정되었죠. 민석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요. 새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답니다. 같은 시각 준호는 새 학교 강당에 서 있었어요. 학생회장 당선 연설을 하고 있었죠. 저는 3년 동안 왕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는 혼자 있는 친구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답니다. 저녁 집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투스타는 정복을 벗고 편안한 평상복을 입고 있었죠. 민지가 따뜻한 국을 떠서 준호에게 건넸어요. 많이 먹어라.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던데. 아빠, 저도 나중에 군인 될래요. 투스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답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군인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무엇이 되든. 정말요? 정말이지. 다만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자, 그럼 기념으로 사진 찍을까? 민지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세 사람은 식탁 앞에 다정하게 모여 앉았죠. 투스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준호는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민지도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지고 그 순간이 영원히 담겼어요. 세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